안녕하세요, 축진입니다. 저는 맨시티 팬이고요. 저는 아스날 팬입니다. 맨유 팬입니다. 오늘 또 각 팀만 화끈한 이슈들이 많아서 네. 팀 이슈를 하려는데 먼저 맨유부터 해주시죠. 무슨 이슈를 얘기하면 될까요? 가장 핫한 이슈 해주시죠. 기분 좋아 보이시는데. 기분이요? 네. 아니 기분 항상 좋죠. 아니, 아니 축구를 잘해서가 아니고. 요즘 좀 안 좋지. 아니 축구 때문이 아니고 기분은 항상 좋죠. 항상 좋았어? 긍정적이시네. 작년만 해도 막 그냥 화를 달고 살았는데. 아니 그럼 사는 게 재밌지. 홈 홈 13연승인가? 12연승. 12연. 일 거예요 아마 12연승. 샌버지.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이어져오던 기억이 있는데 하프타임 들어갔을 때 1대 0이다. 맨유가 리드하고 있다. 그러면은 지지 않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도요? 무한무솔 랑 시절에도 이어졌습니다. 그 계속? 네. 거의 몇십 경기, 수십 경기네. 그렇죠. 거의 100경기 거의 뭐 100경기가 뭐야? 연도로 따져야죠. OT에서? 네, 홈에서. OT는 어떤 곳일까? 한번 가보고 싶네. OT에 뭐가 있길래? OT요? 네. OT? 대학교 오리엔테이션. 무슨 OT를 하길래? 크리스탈 팰리스랑 경기가 있었고 그리고 리그컵 결승전 갔습니다. 그 뉴캐슬이랑 하죠? 하죠. 맨유랑. 뉴캐슬하고 만나고. 뉴캐슬 이기게 핍니다. 왜요? 뉴캐슬 이겨야지. 왜 굳이 또 뉴캐슬이죠? 그러면 이제 전 구단의 이제 골고루 올바른 이제 성장,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뉴캐슬은 돈이 많잖아요. 맨유도 많잖아요. 맨유는 이제 버는 게 많은 거고. 맨유 또 좋은 소식 있던데 또. 무슨 좋은 소식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네. 이제 같은 라인인데. 그동안 우리 그렇게 욕하더니 이제 욕할 수 없다 이제. 모두가 다 그럴 수밖에 없나 봐요. 다들 환영하시던데. 그럼요, 좋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만 얘기해도 할 게 많아요. 일단 뭐 리그, 그렇죠. 그런 게 있고 리그컵 때도 뭐 잘했고 이제 이번 크리스탈 팰리스하고 경기할 때는 카세미로가 이제 다이렉트 퇴장을 당해버려가지고 쉽게 갈 수 있었던 경기인데 사실은 그게 2대0까지도 분위기가 좋았어요. 2대0까지 분위기가 좋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카세미로가 조금 흥분을 많이 해가지고 안토니가 사이드라인에서 이제 잡고 하다가 그쪽에 슐랩인가 하는 애가 바디체킹을 되게 세게 돌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안토니가 떼굴떼굴 굴러 떨어졌어. OT 그거 아시죠? 빗물 내려가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완전 가파르게 돼 있는 거. 거기로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광고판에 부딪혔어, 안토니가. 그랬더니 카세미로가 가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막 거기 싸움이 난 거야, 카세미로랑 다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그거를 상대편 이제 윌 휴즈라는 선수가 와서 조금 말리려고 했는지 또 거기서 과격하게 들어갔는지 하는데 거기서 카세미로가 윌 휴즈 목을 잡더라고, 이렇게. 목을 조르더라고. 양손 뭐 이제 다른 샷에서 봤을 때는 옷깃을 잡고 뭐 이렇게 목을 이렇게 하긴 했는데 사실 그거 자체가 좀 그거죠. 공격적인 행동이지. 굳이 그렇게 손을 댈 필요가 없잖아. PL에 좀 벌써 적응한 게 아닐까. PL에 살아남으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근데 진짜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안토니라서 브라질 향후에 뭔가 계속 걸렸나? 계속 뭔가 신경전이 있었나? 그 선수랑? 그리고 이제 리더니까 가슴이 온지 얼마 안 됐지만 팀 리더격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레알 마드리드에서 그동안 퇴장당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 경고 누적인데 그러니까 다이렉트는 커리어 처음이란 말이죠, 카세미로가. 그래서 참 아쉽고 또 타격도 크죠. 리그 3경기를 이제 못 나오니까. 3경기. 그 3경기가 리즈, 레스터. 리즈 레스터? 리즈가 수년 경기 돼가지고. 리즈 2경기? 리그 2연전이 있어요, 리즈. 리즈. 둘 다 원정이에요? 홈 원정이죠. 리그 2경기니까. 죄송합니다. 집중하세요. 죄송합니다. 집중이 안 돼. 그죠? 심승생소합니다. 신나. 이해합니다. 네, 그렇죠. 2경기 홈, 1경기 원정인데 뭐 그나마 다행인 거는 레스터가 뭐 올라오고 있다고 해도 분위기는 뭐 아직도 하위권이고. 근데 리즈가 조금 이번에 제시 마치가 경질이 됐잖아요. 잘렸죠? 얼마 전에 그 리즈 감독이 잘렸는데 하필 더비 때 감독을 잘라서 이제 그 감독 대행이 랑닉 때 코치를 했던 아르마스래요.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죠. 어쨌든 맨유에 1년 동안 있으면서 선수들을 좀 잘하는 감독인데 감독이 잘렸으면 뭐 새로운 감독이 온 건 아니더라도 선수들이 좀 동기부여가 바싹 올라와서 뛰잖아요. 하필 그 경기 리즈 안 그래도 빡센 더비 전에 지금 그렇게 된 상황에 카세미로가 없다는 건 조금 데미지죠, 많이. 그리고 대행이 있을 때는 그렇게 동기부여 많이 안 되지 않나? 근데 그래도 이제 솔샤르 대행 때도 그렇고 솔샤르 대행으로 시작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근데 솔샤르는 약간 레전드니까 팀의 레전드가 약간 그런 스피릿을 좀 하긴 뭐 동기부여 안 되고 그냥 슬슬 하면서 맨유가 다 이길 것 같은데. 안 돼. 리즈가 성적도 안 좋기도 하고. 근데 리즈가 또 강등 위태위태해서 또 몰라요 또. 그리고 또 만약에 새로운 감독이 온다면은 경기들을 볼 텐데 그러면은 죽기 살기로 뛰겠죠.
선수들이. 동기부여가 안 되진 않을 것 같은데. 되겠죠. 뭐 어쨌든 라이벌전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제일 크지. 라이벌전이라는 거.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다행히 이제 자비처가 잠깐 한 20분 정도인가 15분 정도. 뭐 자비처 왔잖아. 어떻게 봤어요? 자비처 괜찮던데. 괜찮다. 움직임이 나쁘지 않더라고. 커팅이랑 이렇게 좀 빈 공간 찾아 들어가고 싸워주고 하는 게 이제 합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거 치고는, 그리고 또 미넨에서 장시간 교체 선수를 떴으니까 그런 거 치고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자비처가 강제로 카세미로가 없는 틈을 타서 좀 리그 적응을 강제로 하게 생겼는데 생각보다 자비처 폼이 나쁘진 않다. 그치만 중앙이 너무 지금 뎁스가 박살이 나는 상황이라서 에릭센도 없고 카세미로도 없고 카세미로 없고 지금 맥토미니도 부상이고. 무슨 부상이에요? 네, 반더빅도 부상이고. 프레드 자비처 부패네요. 그쵸.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제 뭐 내려와서 떼어주던가 아니면은 수미로 리산드로 올리든가 지금 이렇게까지 써야 되는 상황. 그러게 많이 뎁스가 갑자기. 자비처는 이적 조항이 있나요? 없죠. 자비처. 없어요. 그냥 자비처도 없고 베오르스트 둘 다 없어요. 구단주가 바뀌는 상황이라서. 그쵸. 뭐 지금 누구 이적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큰 돈 쓸 건데 아마 완전 영입 옵션을 넣기는 좀 어려웠을 거고. 근데 그 선수들을 어떻게 설득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구단이 사실 이번에 저는 자비처 오는 거 보고 되게 놀랐던 게 에릭센이 나가리가 그러니까 부상 당했다는 시점부터 뭔가 바로 찾아봤나 봐요, 선수를. 저는 그러니까 원래는 아마 자비처는 뭐 명단에 있었어도 이렇게 막 처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었던 명단인 것 선수인 것 같은데 갑자기 결정이 나자마자 딱딱딱 진행이 돼서 자비처가 딱 왔잖아요. 이런 거만 봐도 옛날에 비해서 확실히 그 막 우드워드 있을 때랑 체계 없이 일할 때랑 지금은 확실히 좀 그런 구단 자체가 일하는 방식도 많이 개선이 된 것 같고 일처리가 되게 깔끔하게 많이 괜찮아졌죠. 이 정도면은 올해 초만 해도 뭐든지 내가 다 싹 물갈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리차드 아놀드랑 워터프가 욕을 많이 먹긴 했는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거 보면 대처가 여러 가지로 괜찮고 뭐 감독도 괜찮고. 맨유는 뭐 올라오죠 다시. 구단만 잘 팔리면 글레이저만 없어지면 됩니다 이제. 얘기하시죠. 누가 지금 물망에 올라 있죠? 지금 이제 주로 중동 쪽 자본 얘기가 가장 많고 거기다 이제 미국 쪽 자본 얘기도 있고 이제 뭐 영국의 그 레드클리프 경 해가지고 얘기가 있는데 사실 진지한 거는 진짜로 뭔가 실무적인 수준까지도 어떤 협상에 들어간 곳은 두바이 아니면은 카타르 이런 쪽인 것 같아요. 카타르 이슈는 이제 오늘인가 어젠가부터 강하게 지금 거의 뭐 확정처럼 거의 막 계속. 아니 확정은 아닐 거예요. 썰인가요 또 이것도? 그냥 그럴 거예요. 단계. 아마 근데 경쟁을 붙이겠죠. 그래서 경쟁을 붙일 텐데 뭐 이제 2월 중순까지 입찰을 해라라고 글레이저가 얘기를 해서 카타르가 뭐 입찰을 할 예정이다라는 것까지만 나왔어. 그리고 자본의 출처는 그 파리 생제르맹 쪽 자본, 공공 자본이 아니라 국광청인가? 그쪽이죠? 네, 그쪽 자본은 아니고 이제 민간 카타르 부자들이 모여서 만든 또 다른 민간 자본이래요. 생제르맹이랑 겹치는. 네, 자본 자체 성격은 달라요. 근데 이제 뭐 결국은 뭐 카타르라는 나라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뭐 팔린다면은 좋죠. 글레이저보다는 누가 와도 뭐 지금 상황에서는 할 것도 많아요. 너무 경기장도 고쳐야 되고 시설도 너무 개선할 게 많고 선수들도 선수 사는데도 돈을 쓰긴 써야 될 거예요. 그리고 빚도 많아 지금 맨유가. 그 글레이저 때문에 생긴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빚을 탕감을 안 한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글레이저가 탕감을 안 한다? 그 자식이 자기가 안 갖고 나간다. 같이 팔겠죠. 뭐 그게 이제 포함해서. 어차피 그쵸 인수금액이 뭔가 평가가 돼서 그만큼은 까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짜증나는 건 어쩔 수 없죠. 보통은 첼시든 어디죠 이번에? 첼시가 빚 다 안고 갔죠. 로만이 안고 가고 레스터는 심지어 이번에 구단주가 탕감해줬죠. 사비로. 그런 거 보면 글레이저 이 새끼는 진짜로 은행 돈으로 사가지고 거의 100% 은행 돈으로 사서 지 사자 하나도 안 넣고 구단에 대한 투자는 진짜 하나도 안 해놓고서 배당금만 꼬박꼬박 싹싹 빼간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나쁜 새끼입니다. 이 새끼가 빨리 사라져야 돼요. 1차 장애물 호날두 나갔죠? 그 외에 다른 그 떨거지들 포그바 지금 유벤투스 가서 못 나오고 있죠 1년 동안. 뭐 링가드 유스라서 뭐 그 선수는 뭐 이제 나가서 별말 없었으니까 그런 선수들 좀 팀의 멘탈을 저해하는 선수들 나갔죠. 마지막은 이제 구단주만 나가면 됩니다. 카타르 오면 좋겠다. 좋지. 좋은데 사실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어때요? 근데 맨시티 골 날 수도 있잖아. 맨시티가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근데 뭐 이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은 아직 뭐 부재 추적 유죄가 안 뜨는데 이걸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저도 정확히 아는 건 아니라서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맨시티가 맨유나 레알만큼 돈을 번다라는 식으로 뭔가 신고가 됐다면서요? 아, 이거는 그쵸. 일단 신고는 그쵸. 일단 그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공적인 신고 자체는 문제가 없고 공적으로는 이제 이슈가 되는 거는 이 뒤에서 뭔가 조작이 일어났다, 불법적인 조작을 했든 일부 누락을 했든 그거에 대한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는 문제죠. 그래서 뭐 근데 맨유는 원래 돈을 많이 버는 구단이라서 그러니까 돈 어차피 많이 버는데 카타르까지 온다? 그쵸. 그럼 이제 약간 이제 레알? 카타르 자본한테 기대하는 거는 팬들 입장에서는 뭐 이적 자금을 더 써라 이런 거는 사실은 지금도 충분히 돈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이미 기존 수준에서 쓸 수 있는 수준이니까 뭐 그걸 바라는 건 아니고 그런 구단이 되게 좀 현대화될 수 있게 그런 체계들이랑 시설에다가 조금 투자를 해달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맨유 정도 되는 클럽이 구단의 시설이나 인프라가 안 좋아요? 그 글레이저가 안 오고 나서 좋다던데? 투자가 아예 안 됐었어요. 똑같았죠. 호날두가 그랬잖아요. 네. 자기 레알 가기 전이랑 똑같다. 셰프도 그쵸. 똑같지. 똑같다. 뭐 수영장, 헬스장 다 똑같다. 다 막. 똑같다. 호날두가 했던 몇 안 되는 맞는 말 중에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아, 네. 그러면 글레이저가 들어오고 나서 구단의 발전에나 뭐 투자는 거의 안 전혀 됐다는 없었죠. 거네. 인프라 투자가 인프라 없죠. 투자가. 초반에는 퍼거슨이 열심히 잇몸으로 때우면서 이제 그거를 막았던 거고 그 이후로는 이제 그런 퍼거슨이랑 되게 걸출한 감독이 없으니까 뭐 구단 차원의 뭔가 어떤 비전이나 전략도 없는데 잘 될 수가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는. 와, 그러면 카타르가 돈 펑펑 쓰면서 이제 맨유 선수도 사고 싶은 거 다 사주고 시설도 투자 다 해주고 뭐 그렇겠죠. 야, 그러면 맨유, 돈도 많이 벌고. 맨시티, 뉴캐슬 첼시 미국이죠. 셋이 딱 석유 석유네. 부자들 음. 모여가지고 아주 그럼 막 터지겠네. 미국이 아스날, 첼시, 리버풀이잖아. 아, 그렇지. 미국 대 석유네. 미국 대 석유. 미국 대 중동이죠. 중동. 전쟁이네. 그 무슨 걸프 전쟁. 전쟁이네. 아, 근데 뭐 아마 제 생각엔 미국 쪽 자본이나 레드클리프경 쪽 자본은 조금 불안한 게 미국 쪽은 이번에 보엘리 보면서 보니까 일기 글레이저가 미국 쪽 자본이거든요. 근데 볼리는 뭐 첼시 팬 입장에서 좋은 구단주죠. 그렇긴 한데 너무 말도 안 되는 막 뒤 없이 돈 쓰잖아 그냥. 그치. 이게 원래 그렇게 한대요. LA 다저스도 그렇게 운영했다고 개쩐던데. 근데 이게 MLB는 트레이드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적료가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잖아. 보통 이적료? 선수들끼리 이렇게 주고받고 계약금을 선수들한테 주는 방식이지. 트레이드하고 FA 제도가 있죠. 미국은. 아, 야구는 FA 야구는 제도가 잘 있어요. 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냥 연장을 안 해도 돼요. 뭐 그런 그러니까 제도. 뭔가 이적료가 한순간에 빡 들어가거나 하진 않잖아요. 이적료는 없죠. 그 선수한테 주죠. 이적료를 그러니까 계약금을 따로 그 선수한테 그렇죠. 주니까. 계약금을 주죠. 근데 아. 그게 막 1,000억 단위는 아닐 거야. 저것도 더 크지. 미국이 더 커. MLB가. 박찬호 선수 박찬호가 돈이 호날두보다 더 호날두랑- 벌었어. 그랬어. 미국이 엄청 커요 규모가. 그렇구나. 훨씬 크다고 알고 엄청 있어. 엄청 커. 그렇구나. 돈이 그럼 엄청 뭐 많이 들어. 보일리가 알아서 하겠죠. 근데 계약도 막 7, 8년 하잖아. 미국처럼. 그러니까 그게 조금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선수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야구가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하면은 몇 년인지 모르겠죠. 몇 년간은 무조건 그 팀이랑 계약을 해야 돼. 1차적으로. 그리고 그 기한이 지나면 FA로 풀려서 마음대로? 다른 팀과도 할 수 있는 권리가 그때 주어져. 구단끼리 사고 파는 건 안 하네. 할 수는 있는데 웬만하면 안 하죠. 거의 미국은. 안 하죠. 야구는 그렇게 안 하죠. 웬만하면. 왜? 왜냐면 다들 구단마다 자본이 많으니까 그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그 선수가 땡깡을 부리는 거에 대해서 보장하는 그런 것도 크지 않고. 아 땡깡 부리면 그냥 트레이드랑 너 가. 그쵸. 이상한데 다음 그럴 수 날에? 있지. 이상한데 그럴 수도 있지. 일주일 뒤에 일주일 전까지 핵심인데 일주일 뒤에 그냥 팔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대신에 그래서 좋은 선수들은 또 트레이드 거부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항들이 되게 세부적이죠. 아, 근데 축구는 사실 그게 아니니까 그런 축구는 그런 거 없죠. 그냥 웬만하면 돈 주고 사고 구단이 좀 팔잖아. 웬만하면 구단이 오케이 하면 가고 그런 게. 엔조 어떻게 보세요? 엔조? 엔조? 엔조 1,600억 아니야? 거의 12년 그릴시보다 할부죠. 비싸던데. 겨울에 1,000. 근데 그 12년 할부잖아요. 12년 할부. 맞아. 선수 계약 기간이 12년 12년이면 할부야? 12년 동안 할부 때릴 수 있어요. 계약을 12년 했어? 엔조가? 내가 알기로 계약을? 12년이라고 들었는데. 개인 거의 계약은 아무데나? 7년 계약이고 구단 제가 간은 알기로는 12년? 구단 간 그 지불을 12년 하는 거야. 지불을 12년 그거 모르겠어. 10이라는 숫자를 내가 그냥 지나가면서 본 거긴 그러면 한데. 엄청 비싼 건 아닌데? 100명 원씩만 내면 되잖아. 아니 근데 아, 근데 망하면 만약에 7년이다라고 하면은 아, 7년이라고 합시다. 확실한 건 7년이니까. 어. 그러면은 7년이면은 연에 거의 한 200억씩. 근데 200억씩. 이거를 그러면은 다음 이적 시장에도 돈을 써야 되는데 이미 할부로 땡겨놓은 것만 고정으로 나가는 게 매년 한 몇백억 수준인데. 1, 2년 하고 단무에 빅 사이닝 안 하고 인수해서 자유롭대요. 그런 FFP?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근데 그래도 그걸 안 걸리려고 이거 분할해서 하는 거잖아. 그쵸.
아, 근데 이거 좀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고정비가 한 7년 동안 매년 그냥 1,000억이 만약에 1,000억이라고 합시다. 편하게. 1,000억이 나간다는 거는 웬만한 그냥 매년 탑급 선수를 계속 사는 거잖아요. 근데 선수 보강은 안 되고. 아, 근데 제가 야구를 많이 보진 않았지만 LA 다저스 비슷해요. 빅사이닝을 되게 크게 데리고 오거든요. 네. 근데 그만큼 LA는 뭐 이제 우승까지는 아니지만 높이 많이 가서 간중 수익도 많고 그런 걸 좀 충당을 해요. 맨유처럼. 첼시도 뭐 그런 거를 좀 첼시가 그만큼 상품성이 있나? 맨유처럼? 그 정도는 아니지. 최근에 챔피언스리그 우승하기도 했고 그런데 뭔가 첼시랑 그런 상업적인 거를 연결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나요? 어떤 느낌이 그러니까. 그냥 나는 좀 그래. 첼시가 돈을 많이 버는 구단? 구단도 이기는 작잖아. 구장도 작잖아. 적지 스탠포드.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엔조한테 쓴 돈, 무드릭한테 쓴 돈 3천억 아니야? 다합치면 2, 3천억? 거의 2천억 그치. 넘죠. 2천억 올 시즌 넘죠. 쿠쿠렐라도 이번이죠? 쿠클 와 이번이지. 근데 쿠클렐라 겨울에 얘네 둘 말고 또 있어. 막 바디아실 뭐 그치. 몇 명 영입했는데 근데 엔조가 저는 월드컵 이전에 몰랐거든요. 몰랐죠. 근데 그 정도 가치가 있을까? 아 근데 엔조 잘한다 하던데. 아, 제가 FM에서 쓰고 있는데 잘합니다. 쏠쏠이 쓰고 있어요. 팸도르? FM도르? 네, FM 쏠쏠이 잘 쓰고 있어요. 그 빡투방인가? 그죠? FM에서는 DM? 빡투박보다는 디플이나 디플? 네, 디플이나 근데 중앙이거든요. 중미공이에요. 중미공. 그러니까 램파드처럼 쓰라 하더라고. 램파드는 야야투데처럼. 저 거의 그 미들라이커처럼 쓰고 있어요. FM에서. 엔조 잘해요. 제가 봤을 때도 아르헨티나 했을 때. 괜찮더라고. 쏠쏠했어. 국대 월드컵 때 엔조 나오고 맥칼리스터 나오고 브라이튼. 하나 누구였죠? 아, 세 명이 데폴. 아 데폴. 아, 그 맞아. 메시, 그 셋이었구나. 메시 좋아하는. 아, 아무튼 뭐 왜 첼시까지 갔지? 이야기가. 아, 아무튼 돈을 많이 썼다. 보니까. 네. 맨유가 아무튼 돈을 많이 쓸 예정이다. 카타르가 만약에 아, 온다면.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팔려야지. 아 근데 이러다가 안 팔 팔겠죠. 수도 있어 또. 근데 왜 안 오늘 팔아? 뉴스로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왔어. 거의 2월 뭐, 중순이 데드라인이고 카타르는 지분 확보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다인수 그냥 쌀을 산다. 하고 싶고 카타르 국왕이 엄청 팬이다. 맨유에. 팬이다. 그리고 카타르 국왕이 테나흐가 맨유다운 선수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했던 거의 뭐 만수르가 페페주스 해줄 것 같은데. 다 사주고. 간다고 봐요 저는 카타르로. 모르죠. 맨유는. 몰라요. 아직 카타르가. 카타르가 생제르맹으로 했지만 거기서 못 이룬 그 부족함을 맨유가 채워준다는 느낌을 받은 것 같아. 카타르가 파리에서 약간 경험한 거를 뭐 이제 프랑스에- 축구판 좀 알겠다. 그렇죠. 이제 심장부로 그리고 들어가. 브랜딩을 잘해요. 카타르가 파리사고 파리가 브랜드가 엄청 되게 좋아졌잖아요. 고급화됐어. 그치. 약간. 나이키랑 하면서 막 에어조던이랑 조던이랑 같이 하고 되게 좋잖아요. 중동 쪽 사람들이 일을 잘하나 봐요. 맨시티도 그렇고. 시원시원하지. 뉴캐슬도 운영 잘하고. 그러니까 현금이 많아서 그런가 봐. 돈이 많네. 그냥 여유가 걔들은- 있으면 뽑으면 돈이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운영을 잘하는 것 같아. 감독한테 많이 맡기고 그치. 개입 안 하고. 뉴캐슬도 그렇고 보면은 참 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미국 자본이나 레드클리프 경우에 제가 좀 개인적으로 조금 별로라고 생각을 하는 건 그냥 영국엔 사업가 정도 수준인 것 같아서 돈을 막 우리가 필요한 정도로 쓸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결국 카타르가 맨유를. 테나가 복덩이네. 테나 오니까 산 거야. 아, 카타르가. 테나가 살려고 하는 복덩이네. 거야. 잘 돼가니까 구단이. 얘가 이 글레이저가 지금 원래 팔고 싶었는데 그동안 너무 이렇게 내리막을 박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내리막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 돈을 넣기가 싫은 거야. 원래도 그냥 돈 안 넣는 스타일이고 근데 이제 테나가 이거를 반짝 좀 반등을 시켜주니까 지금이다. 매도할 시점이 왔다. 딱 지금이다. 결국 그 지금 펩 클럽이 이제 저물고 테나 아르테타로 가나 싶네요. 펩은 왜요? 펩도 좀 지금 저물죠. 펩은 그래도 아직도 여기 있는 감독인데. 참아서 참았다. 이제. 아니 근데 마샬이랑 맥과이어를 판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팔아도 돼요. 마샬 맥과이어. 누가 사나요? 그게 중요하죠. 마샬이 근데 고점이 그래도 이번 시즌에도 보여줬잖아요. 아 주급이 너무 높잖아 둘 다. 뭐 그거는 본인들이 이제 잘 하셔야지. 몇 년 있으면 아마 맥과이어는 지금 이상으로 뛰기 힘들 거고. 맥과이어도 꽤 투자를 많이 했죠. 많이 맨유가. 투자했지. 수비수 거의 최고잖아요. 그쵸. 그때 지금 이미 최고지. 꽤 빅 사이닝이었고. 음. 근데 이렇게까지 확 단번에 밀려버릴 줄은 몰랐죠. 그 맥과이어가 못한다기보다는 뭐 안 맥과이어가 맞다. 못하는 부분은 있는데 감독이랑 잘 안 맞는 것 같아. 맥과이어가 그런 발밑이 좋은 스타일이 아니고 약팀 아니라 좀 역습 위주 팀에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맥과이어는 아마 맨유가 아니라 지금 보면 뭐 차라리 뉴캐슬 뉴캐슬은 같은 팀. 잘했을 수도 있어.
가면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막 못하는 못 쓸 수준은 아니에요. 그런 거 같아. 안 맞는 안 거지. 맞는 거. 안 맞는 거지. 선수들. 그런 거 보면 제 생각에 맥과이어는 뭐 살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수요가 있을 것이다. 그쵸. 맥과이어. 맥과이어는 그리고 마샬도 제 생각엔 잘 팔면은 뭐 라리가나 프랑스 쪽으로 프랑스 쪽 가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마샬은? 팔면 팔 수 있어요. 본인들도 좀 양보해야겠네. 양보해야지. 주급도 낮추고 좀 주기 워낙 그치. 높으니까 지금. 문제는 이제 필조스 같은 애들이 문제지. 필조스 뭐. 아직도 있어요. 재계약이 안 끝났나요? 안 끝났어요. 걔. 재계약을 했나? 아마 이제 끝나나 그럴 거야. 재계약을 한 거야 그럼 예전에? 한 번 했어. 한 번 할 때 5년 재계약을 막았어. 뭐 했어? 그때도 못 나올 때인데 왜 5년 재계약을 막았는지. 그러니까 5년 재계약 이렇게 무섭다니까. 바이 나갔어? 에릭 바이 바이 임대 가지 지금 않았어? 이제 임대가 임대죠? 있죠. 진짜 말을 팔기 해도- 어렵다. 진짜 이 악성 제고들은 진짜 팔기 어렵다. 그리고 린델로프는 살아남나 보네. 그나마 그 린델로프는 쓰임새가. 그래도 있어야지. 그래도 지금 걔는 발이 상황에서. 좀 발밑이 있지. 로테이션 자본으로 있어야 되고 그쵸 어느 정도 이제 발밑을 좀 쓸 줄 아는 선수니까. 근데 결국은 돌고 돌아서 이제 예전에도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중앙 수비수 영입은 필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김민재 선수가 오면 그림은 너무 좋다. 좋죠. 서로 좋다 서로. 아, 그리고 바란이 국대 은퇴했죠. 약간 그렇죠. 클럽에 이제 전념하겠다라는. 바란도 약간 맨유가 이제 좋아지니까 본인도 이제 잘하고 클럽에- 싶다 이제 그치, 이걸로 진짜 한번 해보고 클럽에 싶다 맨유랑. 맨유 다시 재건하고 싶다 내가 한번. 바란이 지금 중심으로. 맨유도 꽤 됐어요 얘도. 은근 오래 3년 3년째인가 그러가? 올 시즌보다는 다음 시즌이 더 더 기대된다. 기대된다. 그렇죠. 올 시즌은 적당히 하시고 훨씬 적당히 뭐 챔스 유지하면. 적당히 해주세요. 왜요? 아스널 우승하게. 아스널 우승하면 하게. 아스널 아, 그럼- 내년에 못하게 할 것 같아 맨유 때문에. 아니야 몰라. 분위기가 너무 무서워. 좋아서 맨유 무섭죠. 알겠습니다. 네. 맨유는 여기까지인가요? 네 다 했습니다.